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답, 노노. 뇌답 예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또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먼저 오늘 시간 함께할 선생님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정현입니다. 네. 근황 얘기를 어떻게 지냈어요? 할까요? 네. 저요. 별다른 게 없어요. 휴가 갔다 와서. 휴가 저번에도 다녀오지 않았나요? 그랬나? 또 갔다 왔나요? 이번에 또 갔다 왔어요. 그래요? 힘들다 그러더니 네. 다녀와서 힘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별일 없어요? 요즘 똑같죠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단둘이 방송한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잘생겨진 것 같은 게 그 무슨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닌데요? 머리를 좀 잘생겨졌네. 바꿔서 그런가? 근데 너야말로 살 빠진 것 같은데요? 정우성인 줄. 아니 저는 지금 체중이 뭐 역대 최고를 진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는 아닐 것 같은데. 운동을 해야 되나 그렇고요. 아무튼 별일 없이 지내고 있고. 별 근황은 없네요. 아무튼 옆방에서는 나머지 세 선생님이 열심히 녹음을 하고 계실 거고 저희는 또 여기서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할 텐데 먼저 사연을 우리 허경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평범한 대학생 남자입니다. 제 고민거리는 크게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노는 것에 돈을 쓰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전부 다 좋았는데 친구의 연애 고민에 대해 대화하던 도중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뜬금없는 소리로 얘기를 끊어버렸고 그걸로 한순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성격적인 부분에서 또는 사회성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고요.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저에게는 왜 오늘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눈치 없이 제 기분만 생각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사람이라면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응당 갖게 되는 사회성이 결여된 것일까요? 결국 제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조차 매번 말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사람은 편함과 조심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편하다고 느껴지면 긴장이 풀린 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 반대로 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딜레마입니다. 결국 저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매번 긴장한 채로 상대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조심성이 갖춰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좀 억울한 건 저는 애초에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고 말한 것도 아닐 뿐더러 조금의 악의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런 말들로 자꾸만 대화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입히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 항상 상황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쁘게 흘러갑니다. 어쩌다 툭 내뱉는 말로 눈치 없다는 소리,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소리, 뜬금없다는 소리를 듣는 제 자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의 대인관계 속에서 편함과 말조심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은연중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적은 것 양해 바랍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본인은 안 좋은 감정이나 의도를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나쁘게 가지고 한 말이 아닌데 주위에서 눈치 없다, 뜬금없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괴롭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고 안 치려면 그냥 긴장하고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해보니까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 된다 뭐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실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면 뭐
꽤 많은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걱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가끔 말 한마디에 가뿐싸 그러니까 갑자기 네. 분위기 싸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네. 네. 또 그런 멘트를 유독 자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네.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직접적인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아니더라도 네. 카톡창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유난히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게 농구 동호회 채팅창인데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제가 딱 얘기를 내가 하니까 말만 하면 네, 그 뒤로 말이 답변 없어. 없음. 네. 제가 바로 아래 대본에다가 그렇게 써놨는데 네. 여기 있네. 허경 선생님이 대본을 안 읽어서 너도 다 그래요? 너도 그렇구나. 저도 그래요. 예. 어. 하여튼 그런데 그런 말실수를 뭐 이따금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자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들한테 점점 좀 소외되겠죠. 환영받지 못하게 되고 네. 쟤만 있으면 분위기 꽝 된다. 뭐 이런 사실 솔직히 우리 주위에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떠오르긴 하는데 네.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확실히 이게 뭐 말할 때 의도 그리고 얼마나 자주 또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그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이 좀 짓궂다거나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되는 그런 귀여운 말실수 정도라면은 뭐 관계가 끊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네. 네. 방금 뭐 제 얘기도 그 정도 네, 저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 단톡방에서 자꾸 끊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뭐 실수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네. 되게 궁금하네 주네. 이게 직면인가? 근데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카톡 단톡방 생각을 이 사연 읽으면서도 했고 뭐 대본 쓰면서도 한 게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허경 선생님도 그런가 봐요. 뭔가 떡밥을 내가 이렇게 꺼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10명이 넘는 단톡방에서 답장이 없다거나 아니면 막 대화가 잘 오가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한마디 하니까 역시 그 다음날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저는 50명 있는 방이에요. 그래요?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저는 꽤 있어서 그렇죠. 신경 네.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내가 뭐 이 얘기 꺼내서 누가 뭐 기분 상했나? 내가 좀 우스워 보이는 사람이 된 건가? 아무튼 뭐 일단 저희 둘 다 공감이 되는 뭐 그런 고민이 있긴 한 건데 사실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사연 읽으면서 사실 저는 저희 동기 생각이 또 났어요. 동기 중에 한 명, 저희 학교 허경과 저의 네. 입학 동기자 졸업 동기. 이 친구가 저하고 동아리를 하나 같이 했었는데 신입생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개념 저도 없다, 뭐 생각 없이 말한다. 네. 뭐 아주 저도 뭐 가깝진 않지만 네. 그래도 꽤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그래. 또 같은 무리에 이제 또 친한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네. 술도 허경 먹고. 선생님이 워낙 뭐 핵 인싸. 아니죠. 네. 아무튼 그 친구가 눈치 없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뭐 동아리 선배들한테 막 되게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옆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는 기본적으로 얘 되게 나빴다, 못됐다, 뭐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때 뭐 하나하나의 이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면 얘는 참 역지사지가 잘 그 순간에 안 돼서 이렇게 말실수를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학번 안에서 나름 이렇게 완전히 소외되진 않고 사람 관계도 쌓고 그 동아리도 잘 해서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거든요. 저한테 몇 없는 학교에 가까운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아마 이 신입생 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좀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친구는 네,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렇죠. 네. 주위 사람들 도와주려는 뭐 마음도 있었고 다만 딱 이분처럼 의도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사람의 기분을 좀 안 좋게 하는 말을 가끔 하곤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나는 왜 눈치가 없다는 말을 들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판단이 잘 안 되고 헷갈려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회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 주위에 있어 왔던 좋은 사람들 그들과 관계 맺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동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본인이 걱정하신 대로 뭐 공감 능력이 정말 부족한 성향이시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남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게 이렇게 삐져나와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을 텐데 우선 이분이 겪어온 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고 했던 그 말실수들이 좀 어떤 상황인지부터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요 그 사례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좀 자세했다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저희가 좀 추측이라서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연 보낸 이 당일에 있었다는 그 친구분들과의 대화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아마 그날 이 대화에서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좀 자책을 많이 하셔서 사연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워낙에도 평소에도 고민을 하신 부분이지만 네. 이날 그게 확 다가오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연애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좀 진지하지 못한 농담이나 어떤 그 걱정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뭐 야 뭐 그런 여자 뭐 흔한데 뭐 그런 고민을 하냐라거나 그건 네가 잘못했네. 뭐 차여서 싸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마 당사자나 그 같이 있던 친구분들이 그게 지금 괴로워하는 친구한테 할 소리냐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해서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거나 말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주위에서 그런 안 좋은 피드백 좀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봤을 때 이분이 아차 싶으면서 스스로 어떠한 잘못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느끼고 있겠구나를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절절하게 미안하고 자책감이 드시는지 아니면 나는 잘 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나를 다들 욕하고 비난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와닿지는 않는지 그 차이를 일단 그 차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느끼고 생각이 됐을지 네 아는 분이신지 혹은 나를 비난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지만 뭔지는 잘 모르는 네,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전적으로 후자,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좀 분이시라면은 이런 성향이 좀 극단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자폐 혹은 뭐 반사회성 성격, 그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네. 이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반대 입장에서 일단은 내가 했던 그 말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면 어떻게 느껴질지 어떻게 생각이 들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아마 내가 그래서 이 친구가 불쾌하겠구나를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을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전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해를 하고 반성도 하고 뭐 자책을 하지만 또 뭔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 좀 편한 분위기 그래서 방심을 하면 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신 뭐 그런 쪽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실수가 반복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뭔가 좀 분위기를 주도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그 본능이 있다거나 뭐 진행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허세 쪽일 수도 있고 그런 성향이 많아서 뭔가 좀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도성이 강하신 성격 내지는 다른 사람들 어떤 관심을 늘 받고 싶어하는 연극적인 성격이셔서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말씀이 좀 많으실 테니까 네. 그 중에 한 번씩 좀 실언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좀 들어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떤 감정을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걸 본인이 좀 이렇게 끌고 나가고 싶어 하거나 자기 의견을 먼저 내세우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을 듣기보다는 하는 편 또는 뭐 분위기 메이커나 그런 역할을 좀 자처하는 성격이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쪽 성향이 좀 지금의 문제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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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주의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이 ADHD의 증상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 말이 나오다가 이렇게 실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내가 하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 필터링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 필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은 여럿이 대화할 때 흐름을 놓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DHD에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충동성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게 생각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말로 툭툭 나가다 보면 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친구가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웃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보통은 지금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지라고 필터링을 보통은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그런 충동성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거 하면 웃기겠다? 혹은 네. 친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지금 나는 꼭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다가 좋은 의도로 정말 아니 혹은 상황이 좀 넘어갔는데 예전 얘기를 본인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미 다음 얘기로 넘어갔는데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실 이거는 본인 혼자서 하시긴 힘들고 어쩌면 뭐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얘기했던 여럿이 대화할 때 자꾸 뭐 흐름을 놓쳐서 못 따라간다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뭐 생뚱맞은 얘기를 할 때가 있다거나 이 사람 관계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약속을 잘 까먹는다거나 일을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만 해놓고 세부적인 부분은 뭐 놓친다거나 그런 그 외에 집중력이나 충동성에 관련한 증상들이 혹시 같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나? 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뭐 아까 교영이 얘기한 뭐 자폐나 반사회적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그런 어떤 사회인지 저희가 뭐 소셜 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 조금은 아직 발달이 좀 더디시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앞서 말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친구들이 이러는 거지? 라는 의문이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욕을 먹는 경우에 가끔은 뭐 그런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소설 볼 때 어떤 인물 간의 어떤 정서적인 갈등 그 감정이 막 오고 가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뭐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 인물들의 감정의 흐름이 잘 와닿지 않는 때가 있다거나 라고 하면 이런 사회 인지 어떤 공감 능력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때 내가 평소에 나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속의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질투심 같은 게 있어서 그게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이트 선생님이 이제 모든 말실수에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숨어 있는 무의식적인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무의식을 이제 탐색할 때 꿈이랑 이런 말실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이나 질투심 같은 어떤 숨어 있는 감정, 욕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막연한 썰 추측이고요. 네, 이걸 알아보려면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저희가 보내주신 사연 토대로 여러 가지 좀 추측을 이러이러한 요소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리긴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떤 것 때문인지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는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좀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더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교정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연 말고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주위에 좀 일단 물어보셔서 그런 얘기는 잘 없었거든요. 사연에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좀 깊은 상담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피드백. 네. 구체적인 피드백.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라고 하면 아마도 미안해라고 좀 이렇게 위축되시거나 그냥 내가 또 그랬구나라고 자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회피하시는 쪽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게 힘든 내가 또 그랬구나라고 반복하는 실수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쉽지 않겠지만 좀 주위에 더 물어보셔서 사연에 말씀하신 내가 보는 이 나의 문제와 남들이 주위 사람들이 봐왔던 나 사이에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남들은 너 그렇게 마실수 많이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 저희 둘의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또 가끔은 내가 말실수했어. 나 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할까라는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혹시는 그런 몇 번의 상황에서 이분이 지나치게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본인은 전혀 지금 생각 못하고 계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아까 저희가 말한 집중력 관련해서 너는 뭐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황당해 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포커스가 좀 그쪽으로 가야겠죠. 조금 더 물어보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물어보면서 또 내 마음도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상대에게 할 때 이렇게 좀 말실수를 하게 되는지, 어떨 때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는지,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인지, 혹은 사람에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나보다 만만하거나 열등한 상대, 혹은 아예 뭐 권위적이거나 내가 위축되는 그런 상대에게 좀 그렇게 하는지, 오히려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슈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은 뭐 상실이나 실패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신 건지, 혹은 뭐 성취, 혹은 좋은 일 있을 때 그걸 축하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주로 그러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특수하게 칭찬을 하는 게 어색하고 그냥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위로하는 말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혹시 말 실수 직전에 좀 본인이 그 당시에 인식 못했던 어떤 스쳐가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그 연애에 대해서 고민 토로를 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 실수를 하기 전에 아까 내가 나 힘든 얘기할 때는 왜 별 반응들이 없었지? 뭐 가령 이런 생각이 스쳐갔었다라는 걸 뒤늦게 캐치한다고 하면 어떤 인정이나 위로에 대한 욕구라거나 이 친구들 모임에서 대화의 주제를 내가 좀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도 성향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령 뭐 난 연애 얘기 재미없고 관심 없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는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쟤는 뭐 연애 이번에 몇 번째 하면서 그거 조금 힘들다고 뭐 배부른 고민하네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걸 캐치하시게 되면 어떤 열등감이나 그에 연관된 분노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삐져나와서 말실수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연애하다가 저런 고민해본 적이 없는데 이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우월감에 더해서 조금의 뭐 공감 능력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스쳐갔던 이 생각 감정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다 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때는 본인이 깨치 못했던 걸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의식 수준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지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위로를 하려고 했던 말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당사자나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그 표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테니까. 이분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는 의도가 오해받아서 생긴 일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서, 만약에 그쪽에 문제가 좀 자주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좀 뭐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겠죠. 이런 의도가 내가 있을 때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말하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수 후에 대처, 그러니까 뭐 뒷수습이나 사과를 어떻게 하셨고 결과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결과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 사실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좋은 관계가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쌓여왔다. 그리고 뭐 매번 왕따 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면 그게 100% 이해는 안 됐을지라도
적절하게 뭐 사과를 하고 대처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어땠는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저희는 방금 이제 마음을 좀 다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ADHD 말씀도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ADHD 검사라든지, 혹은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지기능. 네. 그러니까 이제 동작성 지능이랑 언어성 지능이 있는데, 그쵸. 네. 특히 이제 동작성 지능 쪽이 이렇게 소셜 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뉘앙스는 좀 어떤 건지, 네,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네, 그런 것과 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동작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좀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잘하고요. 네, 좀 떨어지면, 네, 부족하면, 네, 그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솔루션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동작성 지능에 이제 주의 집중력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분이 주위에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 없지 않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분간은 본인은 긴장을 풀면 실수를 하고 긴장을 하면 너무 힘들다. 즐겁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긴장을 유지하고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지내면서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해서 주위에 다소 예민한 사연자분이 보시기에 예민하다고 느껴지는 뭐 지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아까 이 상황에서 이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좀 어땠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제3자한테 물어봐도 될 거고요. 좀 맞춰 나가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긴장 수준도 낮아지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시도를 좀 해보셨는데 뭐 상의를 주위에 해보셨는데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그럴 상대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역시 상담 도움 될 것 같아요. 뭐 심층적인 뭐 분석 면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조언을 구하는 상담으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날 있었던 일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세히 얘기하는 네,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방금 손정현 선생님은 조금은 긴장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계속 물어보면서 네, 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너무 긴장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편안하게 하시되 네, 해본 뒤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주위 분들하고요. 네네네. 긴장이 되면 네, 더더욱 그걸 다뤄볼 기회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분의 매력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또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얘기한 뭐 귀여운 말실수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걔는 좀 가끔 뭐 쎄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귀여워라는 이미지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히려 분위기를 띄우실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해요. 오히려 약간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조율하시는. 어쨌든 네, 어쨌든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선택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네. 저는 아까 얘기한 단톡방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했거든요. 뭐가 있어도 말을 했다가 말이 끊기면 그게 너무 저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선택했는데 허경 선생님 말대로 사실 하고 좀 반응 안 좋으면 나중에 한 명한테 물어봐서 나 뭐 좀 뭐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몇 번의 실수로 완전히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고 깊이가 있는 관계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네, 정말 뭐 한 번에 안 되실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행착오 하고 계시듯이 긴장하셨다가 좀 풀리셨다가 긴장하셨다가 풀리셨다가 이 과정을 좀 거쳐서 나중에 조율이 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사실 아이들이 놀 때는 무슨 역지사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놀 때는 자기 감정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상대방 얼굴이 오늘 못생겨 보이면 야 너 못생겼어 라고 네. 그런 얘기를 다 하죠. 필터링 안 하다가 이제 커나가면서 그런 필터들이 사회적인 필터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건데 이분은 어쩌면 그 과정을 지금 조금은 때가 늦게 겪고 계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한 진짜 소셜 큐 없는 분들 뭐 이런 고민 하시지도 않아요. 그럼요. 네. 그냥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지? 다들 미워라고 하고 그냥 위축돼 있으시거나
남들 탓만 하고 계실 텐데 본인 고민하시는 거 보면 점점 나아지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노답도 좀 뭔가 명쾌한 분석이나 솔루션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에요. 좋아하시던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쪽이라 이 사연자분이 듣고 나서 더 좀 마음이 복잡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본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고민은 넓은 의미의 성격 이슈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성격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감정이 드냐니까요. 네. 장기적인 변화의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능성들, 네, 추측들,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서 그러거나, 혹은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충동적이어서, 혹은 뭐 성격적으로 치우친 어떤 연극적이거나 자기애적, 뭐 그런 성격적인 성향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뭐 잘 모르겠고 이들 중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문제 요인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 사연자분은 자기 통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좀 바꾸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들하고 어떻게 내가 지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분이고 자기를 볼 줄 아는 분이니까 계속 지금은 조금 자책의 감정이 크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가지시고 지금 허경이 얘기했던 시행착오와 그 성찰을 계속 하게 되시면 그리고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회생활 시작 안 하신 거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험을 쌓으실수록 점점 성숙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신중함도 잃지 않고 사려 깊은 그런 화법을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말은 쉽지만.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네, 편안한 상태에서 신중함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신다면 우리 주위에 종종 보이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비난할 뿐인 보통의 다른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인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본인도 그래 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보이지 않더라도 또 헤아리실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인격적인 강점이 있는 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저희 학교 동기도 지금 10년이 넘게 참 그 말실수 때문에 많이 사실 욕먹고 혼나고 그랬을 거예요. 뭐 저희끼리도 그랬는데 뭐 윗사람들한테도 그랬을 거고. 근데 10여 년 지나면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가 아니고 거의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뭔가 위트 있고 농담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배려심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본인이 뭔가 실수했을 때 굉장히 쿨하게 사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과도 잘하고 되게 자기 마음 표현하는 게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감정 표현을 잘 해요. 서운한 것도 서운하다고 잘 얘기를 하고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 친구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방금 얘기한 방향성을 갖고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면 변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노답, 뇌답 Yes. 시간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